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고준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규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준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백설기데이,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설레던 첫 등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2대 세종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3만 5천여 명이던 세종시 인구는 2018년 3월 29만 3천 명을 넘어섰고 여성 친화도시 지정, 아동 친화도시 국제안전도시 인증과 주민생활 만족도 1위, 합계 출산율 1위 등 세종시는 양적, 질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발전은 1, 2년 전의 영광이 세종시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시간은 흘러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평색과 의식을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을 포함하여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혜는 헌법 제7조 1항에 담겨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세종시가 어떠한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하더라도 시민과 공무원의 소통과 협력, 협치를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2대 세종시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그간 민생 현장에서 들려온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조치원에 관한 당부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은 질문을 마치면 질문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패럴림픽에서 반가운 메달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국비 50억 원을 발빠르게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으로 세종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든든한 기반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면 새로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대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생색내기식으로 추진되어 현장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달 안전도시위원회 의원으로서 다녀온 현장 점검에서 보도블록 낮춤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휠체어 탑승자의 통행이 어려운 현장과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는 설치하고 점자블록은 연결하지 않은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흡한 점자블록 설치 실태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점자블록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에 의지하는 장애인의 동선이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이지만 여전히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탑승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 장애인 콜택시는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없이 전화 접수만 고수하고 있으며 최소 6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함에도 3회 이상 예약 취소 시 1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의 운영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실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명시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이용, 예약 이용, 정기 이용 등의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 문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바로 콜, 전일 접수, 정기 접수 등으로 이용 방식을 다양화하였으며 대전시의 경우 앱과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예약제에서 바로 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등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는 세종시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노인, 아동, 여성의 이동 편의는 저절로 개선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장애인 이동 편의 향상 정책은 그 목표와 대상을 상실한 채 운영되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불편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사회적 제약자인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이동권 보장만큼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자리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험난한 길에 세종시가 동반자가 되어주려면 고용의 다양성 확보 및 최저임금 체계 보장 등 장애인 일자리 질적 개선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인 비율이 50%가 넘는 세종시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 보호작업장 확대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하여 누구의 어떠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이 시작되고 세금이 쓰이는지 늘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다 세심한 장애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여성 친화도시 완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민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전 세종연구원의 세종시 성평등 확산과 성별 영향 분석 평가의 효율적 추진 방안에서는 세종시 부서장들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해 소극적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젠더 관점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여전히 많은 세종시 공무원이 성인지 정책을 특정 부서 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적극적 참여 속에서 출범하였으나 집행부에서 토론 주제를 임의적으로 제안하고 분과위원회에 관계부서가 참여하지 않아 위원회 제안 등 의견들의 정책 반영이 흐지부지 되면서 참여율이 저하되었다고 자체 평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증 이후 사업도 인증 준비 과정만큼 중요시하는 조직 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만 받으면 끝이라는 아니란 관행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종시 상황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관문 경관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의 대표적인 관문인 조치원역은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연계된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신도시 인구가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신도시 주민들이 전통시장 방문과 기차역 이용을 위해 조치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번암 사거리가 조치원의 새로운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암 사거리는 물론이고 조치원역 주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 지역이 조치원이라는 표식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도시 주민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느낄 조치원의 첫인상은 매우 흐리고 모호하기만 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진입하는 경계에는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더욱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세종시는 2014년부터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사업이기에 이로 새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조치원 지역에 대한 가시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치원 관문 경관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와 부천시에서 진행한 관문 경관 조성 사업 결과물로 간결하고 세련되며 밤에는 눈에 잘 띕니다. 위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번암 사거리에 청춘 조치원 관련 조형물을 설치한다면 시민들이 조치원을 10분 더 가깝게 느끼게 되어 원도심과 신도심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청춘공원, SB 프라자 등 사업에 대한 홍보는 물론 청춘 조치원이라는 지역 브랜드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부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36호 확장 사업과 연계하여 번암 사거리에 조치원 관문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면 다양한 시너지 의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 이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46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조치원의 최대 공업지역인 번암 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 용역 추진과 담당 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에 당시 행정부 시장께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후 구체적인 어떤 사항들이 개선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께서 공무원이 힘들어야 시민이 편하다고 자주 말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힘듦이 잘못된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중심 시정 구현을 위한 것이야 시민이 편해진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이 핵심을 지켜간다면 지난 2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2022의 비전 실현은 물론 세종시가 10년 후, 100년 후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2대 세종시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성장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순현 행정부시장님은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정준희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 그리고 여성 정책, 그리고 조치원 관문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정진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이동 편의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급격한 수요자 증가와 증대하는 복지 요구로 인해서 이동권을 충분히 보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인 이동 편의 정진과 관련해서 우리 시는 행복청, LH공사와 협력해서 보도턱 낮춤, 점자블록 시공 등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 저상버스를 40대에서 72대로 확대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정차하는 등 이용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자 서비스 도입, 예약일 조정 등은 이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 및 이용자 자문을 거쳐서 장애인 콜택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모바일 등 다양한 예약 시스템 도입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자 중심의 이동 편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원센터 설립과 보호작업장 확대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조치원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내에 현재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창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지사에서 직원 한 명이 주 1회 화요일날 방문해서 장애인에 대한 구인 구직 상담과 기업 상담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간 상담 일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세종지사 설립은 장애인 인구와 상담 건수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향후 세종지사 설립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출범 후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 특성에 맞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확대해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세종시민 복지기준 마련 등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증대되는 복지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시정 관련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별 영향 분석 평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2016년도에 성별 영향 분석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을 했고 모든 조례와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별 영향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석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 세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센터와 협력해서 컨설팅과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와 성인지 정책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부급 공무원 등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우리시 전담센터 지정 및 국비 지원 확대를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위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17년도 3월에 수립하였고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개소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100여 명으로 구성된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신규 정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성친화도시 지정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기구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여성 플라자 건립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치원 관문 경강 개선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홍보 및 지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경관 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국도 1호선과 조치원 우회도로 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호남 사거리 주변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경관계획 수립 시에 도로 건설 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해당 지역 경관 개선 사업 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암공업지역의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조치원 번암공업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민 제한 사업으로 벽면도색과 진입도로 주변 재정비, 공업지역 내 울타리 잠목 제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설치와 공업지역 주변 완충 녹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50%를 상회하는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번암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현실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상 가능한 제도 내의 다각도의 접근 방법을 찾는 중으로 첫 번째로는 도시계획법상 도로 개설 등 필요 기반 시설만 확충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재생계획을 수립해서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을 보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신규 산업단지로 전면 개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가 되고 인근 도시개발 정책과의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와 입주 기업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등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여건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시행 시기 그리고 자금 조달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립한 후에 실현 가능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희 의원님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준희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